목공사입니다. 목공사는요, 사용 부위별에 따라서 구조재, 강도가 크고 직대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어, 곱고 큰 부재를 말해요. 이제 기둥이나 보호 부재로 쓰려면 강도도 좋아야 하고 직대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자, 수장재는요, 마루와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나무 결이 좋고 무늬가 곱고 뒤틀림이 적어야 한다. 그리고 창호재, 창호에 쓰이는 거 있죠. 무늬나 창틀, 그리고 가구재, 가구 만드는 데 쓰이는 이제 목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수장재보다 더 흠이 없는 거, 고둔결의 기건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기건재라는 것은 잘 말렸다는 얘기예요. 건조가 거의 완료된 것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창호재나 가구재를 시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흡수율이 높으면 나중에 뒤틀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건조가 잘 된 기건재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내부 마감재로 쓰이는 목재를 보면 합판 3장 이상의 박판을 한 매마다 섬유 방향에 직교하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나무의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찢어지거나 휜파게 강하게 만들어진 것이 합판이죠. 그리고 주로 이제 그 각재를 많이 쓰는데요. 벽면을 평활하게 하거나 가벽을 세우거나 이런 데에 내부에 이제 각재를 세워서 벽체 틀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재를 여러 개를 묶음으로 패널 수치로 해서 만들어서 부재가 큰 거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집성목이죠.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모일집, 그러니까 같은 성질의 것이 모였어요. 합성이라는 것은 다른 성질끼리 같이 모인 것이 합성이고요. 집성인 것은 같은 성질의 것이 모아서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태의 같은 성질의 각재를 모아서 그거를 압착해서 풀로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큰 단면을 낸 거죠. 이것이 집성목재. 두께 1.5에서 5cm의 단판을 몇 장 또는 몇 겹으로 접착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그 실내 건축 안에서는 집성재를 쓰는 일은 내장 그 수장재로는 거의 안 쓰고요. 집성재는 대부분 구조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이제 천장 마감을 할 때 특히 흡음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흡음성이 있는 판재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코펜하겐 리프, 강당이나 극장의 음향 조절, 장식 효과로 사용됩니다. 이제 이렇게 코펜하겐 리프의 단면 형상인데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이런 부분에서 음파가 소멸이 되는 겁니다. 코르크판 단열성과 흡음성이 있고요. 방송실 안벽 흡음판이나 냉동고의 단열판으로도 사용되는 것이 코르크판입니다. 이외에도 직접 그 면이 내장재로 마감이 되진 않지만 그 마감의 바탕이 되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MDF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톱밥을 페놀 수지로 해서 압착을 시켜서 만들어낸 그런 목재판이고요. 예, 그 두께에 따라서 바탕에다가 MDF를 붙이고 그 위에를 이제 대부분 요즘에는 인테리어 필름을 붙여가지고
많이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재의 치수는요, 예전부터 자 단위를 썼어요. 그래서 거꾸로 하면 자, 치, 푼인데, 이게 이제, 한 푼 하면 0.3, 그러니까 3mm예요, 3mm. 한 치면 1푼의 10배, 3cm. 한 자면은 3cm의 10배. 10치가 한 자가 되겠죠. 30cm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자가 30.3 뭐 되는데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30cm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목재의 단위는 2박미터 세제곱미터요. 루베죠.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이렇게 계산을 내었어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제라는 단위를 써요. 일제. 요 일제라는 것은 예전부터 목재를 세는 그 부피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란 말은 쓰지 않고 일제로만 쓰는 게 좋죠. 자, 일제는 가로 세로가 한 치 곱하기 한 치예요. 단면이 한 치 곱하기 한 치면 3cm 곱하기 3cm죠. 그 다음에 12자입니다. 길이가 12자 되는 3.6m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단면이 3cm 곱하기 33cm에 약 3.6m 되는 그 부피 그거를 일제로 보는 거야. 요 일제를 루베로 계산을 하면 0.00324 루베 정도 돼요. 요거를 이제 입방미터하고 루베하고 제하고 환산을 하면 대략 1 입방미터 1 루베가 대략 한 300제 정도 된다. 이렇게 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산 자료입니다. 먼저 마루틀 설치. 마루틀은 구조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동발이라고 합니다. 아이동자 써서 동발이를 세우고 짧은 기둥을 놓고 그 위에 이걸 멍에라고 그래요. 멍에. 원래 멍에라는 것은 소가 그 밭을 갈때 뭐 등에다 목에다 이렇게 걸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에다 짊어집니다. 어떤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우리가 멍에라고 하죠. 얘가 멍에고요. 동바리 위에 멍에가 올라가고 이 멍에 위에 길 장자 써서 장선이 올라갑니다. 장선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장선이 올라가면 비로소 요 위에 마루널이 장선 위에 마루널이 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마루널 구조고요. 우리가 흔히 납작마루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가 동바리가 없어요. 호박도라고 동바리 없이 이 멍에가 바닥에 다 있는 겁니다. 납작하다. 그래서 납작마루. 그다음에 위 앞에다가 이제 우리 흔히 그 후로링이라고 옛날에 우리말로 후로링이라고 하는데요. 마루노를 이렇게 쭉 갑니다. 길다 해서 이런 것은 이제 장마루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마루털 설치는 높이가 낮은 거하고 높이가 900mm, 그러니까 150mm 이하 낮은 거, 또 150 이상, 또 900mm 사이 것은 나눠서 품을 셈을 해놨는데요. 당연히 높은 것이 더 목공, 건축목공의 품이 높습니다. 목재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기준은 장선이 단면 45에 60짜리를 쓰는 거죠. 자, 골뱅이 300은 장선의 간격을 말합니다. 이 장선의 간격이 300mm, 그 다음에 멍에는 60에 60인데 멍에의 단면이 60에 60이고요. 이 멍에의 간격은 장선의 3배인 900 간격으로 했을 때 마루틀에 대한 면적으로 해서 1위 대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높이 150 이하인 장선 45에 60, 300mm 간격, 멍에 60에 60짜리 900
간격으로 했을 때 1해배당 목재가 얼마 들어가냐라고 해서 3.8935제라고 품셈으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목공은 0.075 1해배 하는데 보통 인부 0.029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다음에 H가 900이 아니라 더 높다고 하면 다른 건 같은데 건축목공 목재가 좀 더 들어가겠죠. 네, 동발에도 더 길어지고 하니까 보면 제 13.4775 제가 들어가고요. 건축목공 0.09 또 보통인부 0.35 그리고 이것은 멍해가 훨씬 큰 것이 들어갑니다. 90에 90짜리 낮은 것은 60에 60짜리고요. 자, 다음은 마루 틀을 깔았으면요. 장선까지 됐으면 그 위에 마루판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플로링 하는 작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플로링은 면적당 계산을 합니다. 제곱미터. 그래서 플로링이 1.1m인데 1.1이 된 것은 할증이 붙은 거죠. 10%의 판재이기 때문에 10%의 할증이 붙어서 1.1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접착제 본드로 해서 이게 붙일 때 들어가는 접착제입니다. 내장공 0.04 보통이무 0.02로 잡혀 있고 공구선료 2%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플로링 마루는 우리 합판마루, 강화마루, 온돌마루 이런 것들 설치하는 이 기준으로 쓰인 것이죠. 합판마루나 온돌마루 같은 것은 이제 본드로 해서 하니까 접착제가 들어가는데요. 강마마루는 윗면, 그러니까 MDF 베이스의 위에다가 윗면만 강화 라미네이팅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접착제를 하지 않고 그냥 완충제만 놓고 그 위에다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강화마루 할 때는 접착제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 상황에 맞춰서 적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품은 이제 접착제가 들어갔으니까요. 접착제 바르기, 또 바탕 시트 깔기, 마루 절단 및 설치, 코킹, 모래 주머니 나르기, 보양제 덮기 하고 나서 나중에 그 골판지로 보양 덮죠. 나중에 다 이제 양생이 되면 제거하고 이 작업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공구선료, 경장비, 기계경비는 1.2%. 그다음에 이제 패턴 깔기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한쪽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또 패턴을 깔 때는 본품의 30% 가산한다. 그러니까 헤링본 같은 것을 깔 때는 30%를 품을 더 어려우니까 가산을 해야 합니다. 자, 원목마루는 일반 강마마루나 합판마루 외에 별도로 원목 단판마루 설치로 해서 1대가가 만들어졌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물론 이것도 접착제 바르기, 바탕 시트 깔기, 여러 가지 절단, 보양제에 관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원목마루를 헤링본과 같이 패턴 깔기를 한다면 여기서 제시한 품의 30%를 더 가산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마루널 두께 22mm, 폭 60mm 기준으로 해서 마루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유리대가이고요. 야외 공간에 그 마루로 데크를 까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합성목재 데크 시공 상세도입니다. 기초를 잡아 놓고요. 기초에서 철골로 해서 틀이 만들어지고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목조로 하는 거 하고 사실 이게 동바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 방향으로 간 것이 멍에, 그와 직교해서 위에 타는 것이 장선 위에다가 이제 합성목재 데크를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루 구조는 똑같은 거죠. 자, 목재 데크도 마찬가지로 1해배당 할증률 10%에서 1.1 해배 되어 있고요.
잡재료 및 소모 재료를 주 재료의 6%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목공 0.167, 보통연부 0.056, 공구 선료, 인력구매 2%. 자, 목재 데크를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입니다. 목재 데크 절단 및 설치 작업이 포함된 내역이고요. 그리고 그 난간을 설치하거나 또 오일 스테인, 데크 목재 위에다가 오일 스테인 바르죠.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잡재료 및 소모 재료는 데크 연결용 클립, 고정 피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주 재료의 6%로 계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목재 천장 틀입니다. 위에가 달대바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대, 그 다음에 밑에가 달대 틀바지를 해놓고 그 밑에가 이제 반자널이 붙어요. 이런 구조. 혹은 석고보드를 쳐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목조 반자들은 석고보드로 해서 마감을 합니다. 그 간격은 450, 그다음에 달대가 900 간격, 그리고 달대 반자 틀이요. 40에 45 각재를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장틀을 설치하는데 달대가 있는 경우 단면이 30에 30을 쓰고요. 450에 450 간격으로 설치할 때 지금 품이 목재가 1회배당 3.706 재가 들어간다. 건축목공 0.1인, 보통인부 0.01인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만약에 천장틀이 곡면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품이 많이 들어가겠죠. 목재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건축목공은 0.2인 2배이네요. 보통인부 0.02. 다음으로 우물 천장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반자의 우물 반자 소란대라고요. 소란대가 들어가고 그 소란대 사이에 우물 반자 널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란대에 이 목재가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1회배당 8.08 6재가 들어갑니다. 그냥 일반 천장틀은 1회배당 3.70이 들어가는데요. 우물 천장틀은 거의 한 3배 정도 들어가죠. 그 이유는 소란 반자, 반자 틀이 목재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건축목공은 0.15, 보통인부 0.015, 공구 선료 인력 구매 3%. 그리고 이 품은 층고가 3.6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요, 층고가 이렇게 높으면 그만큼 더 위에 올라가서 스테이지 비계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거기에 대한 또 별도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실습에 이제 풀어볼게요. 다음 도면은 32평 아파트 평면도이다. 지금 앞에서 봤을 때 두 칸이니까요. 투베이 아파트 평면이고요. 전면에 발코니, 여기가 남쪽이고 이게 뒤쪽이 북쪽이죠. 자, 그런데 여기 현관을 이렇게 들어가고 거실, 주방, 안방, 방일, 방이, 그 다음에 욕실, 화장실, 안방, 화장실. 방 1의 뒤에는 보일러실이 차지하고 있고요. 방 2에도 발코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층이 지금 양쪽으로 있는 것이고요. 이쪽은 경계벽이고요. 여기는 계단실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있겠네요. 자, 이랬을 때 여기 거실하고 방 2의 발코니를 내부 공간으로 확장한답니다. 확장에 따른 목조 천장틀의 면적을 구하고 소요 물량을 산출하시오. 자, 그러면 기존의 거실이 여기까지인데 요 부분을 내부 공간으로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발코니는 천장이 반자가 없어요. 없죠. 그런데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천장 반자트를 해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걸 구하라는 얘기고요. 또 방 2에 있는 후면도 발코니이기 때문에 바닥은 타일이고 위에는 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부 공간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윗부분 천장에다가 천장 틀을 짜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실 발코니 확장 면적은 가로가 4.75, 4.73이네요. 거기다가 여기 깊이가 0.6 맞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이 부분의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의 면적이 7.57 해배가 나오고요. 방위의 부분은 여기네요. 가로가 3.19에 세로가 1.18 곱해주면 여기 발코니의 천장 틀 면적이 나옵니다. 그것이 3.76. 그래서 최종 확장해야 될 면적은 7.57하고 3.76.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최종 값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1.33 확장 면적이 나오고요. 얘를 숫자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3.76까지만 이렇게 해요. 예.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확장해야 될 천장 면적이 11.33 해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야 될 목재량은 여기에 이제 뭐 달대네, 달대 바지네, 달대 뭐죠? 틀바지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재가 들어갈 겁니다. 이러한 목재를 다 해서 1해배당 3.7060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706 곱하기 매듭에 11.33 해배 하니까 41.99제, 약 42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건축목공은 0.1 곱하기 11.33 해배니까 약 한 명 정도, 한 명이 하루 작업해야 될 그 정도 작업량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인부는 0.01에 11.33하게 0.01 이게 계산이 되네요.